이 시간에는 there is something, there are something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뜻은 뭐뭐가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 이 something, 무엇무엇의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겠습니다. 영어는 원리를 알면 정말 쉬워진다 그랬죠? 자, 이 자리에 오는 명사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야지 원리를 알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명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은는 이가가 올 수 있는 것, 즉 주어가 되는 것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을을이 오면 목적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책, 나무, 공이 명사가 되겠네요. 영어로는 book, tree, ball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어의 명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말과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책을 샀어. 아니면 창문 좀 열어줄래? 하는 것처럼 몇 권의 책인지 어떤 창문인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를 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관사를 필요로 하죠. 영어를 학습할 때 꼭 알아야 될 관사 별거 아니죠. 어나 혹은 더의 이름이 관사인 거죠. 어나 어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관사이고 더는 이미 정해진 거라 그래서 정관사라고 하죠. 결국 어나 어는 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란 뜻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서도 한 아이가 있었어요 란 뜻이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란 뜻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한 명인 경우는 a boy, 두 명인 경우는 two boys, 세 명은 three boys, 아니면 색이 조금 귀찮다 싶으면 some boys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대상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더는 정관사라고 이름합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란 뜻이 있어서 the book 하면 그 책이란 뜻이 되겠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오래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라는 의미의 정관사 더를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관사나 부정관사에 준하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들이죠. 그런데 영어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법칙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보의 법칙이죠. 정보의 법칙이란 하나의 문장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오래된 정보는 문장 앞쪽에 두고 새롭게 말하고자 하는 사실, 즉 새로운 정보는 문장 뒤쪽으로 보낸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도치를 할 때 강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보들이. 그래서 a puppy is so cute 라고 하면은 이 a puppy라는 단어는 문장의 앞쪽의 자리, 즉 주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퍼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강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강아지가 참 귀엽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아지 한 마리가 벤치 위에 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A puppy is on the bench 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강아지들이 벤치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문장이 어색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a puppy란 것은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 듣는 상대방에게는 처음인 정보, 새로운 정보인 거잖아요. 저것 좀 봐. 강아지 한 마리가 벤치 위에 있네 하는 느낌으로요. 그래서 한 마리의 강아지 혹은 어떤 강아지라는 의미의 a puppy를 문장의 뒤쪽, 즉 동사 뒤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어였던 a puppy를 동사 뒤로 보내주고 나니까 주어의 자리가 비게 되네요. 그래서 이곳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나 장소를 암시하는 비인칭 주어 there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the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영문법에서는 그냥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로서 the이 there라고 부르죠. 아무 뜻이 없어요. 단지 두구두구두구 나는 지금부터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 있잖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puppy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새로운 정보인 어떤 강아지를요. 강아지가 두 마리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There are two puppies on the bench 라고 하면 되겠죠. two puppies가 원래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동사인 ar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공식처럼 there is 다음에 단수, there are 다음에 복수,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외우고 있죠. 과거라면 당연히 was나 were를 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문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눈치챘을까요?
지금 there is, there are 문법은 작가나 화자가 앞으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하면서 주제나 소재를 밝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 이야기들을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princess blah blah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공주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was 대신에 다른 존재를 나타내는 자동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lived를 사용해가지고 once upon a time 옛날에 there lived a family 한 가족이 살았어요. in the forest 숲속에서요. 그러면 a family in the forest가 앞으로 이어질 글의 주된 소재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은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문에 노크 소리가 났어 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미래인 경우는 비동사 앞에 will을 사용해서 There will be trouble tonight. 오늘 밤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시간을 공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A baby is crying over there. 저쪽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가 현재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는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인 a baby를 뒤쪽 비동사 뒤로 보내주고 그 자리를 비인칭 주어 there로 채워주는 것이죠. 저것 봐, 아이가 있는데 저기서 울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 있는 there는 비인칭 주어이고 뒤에 있는 there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there가 2번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 없어요. 대신 대화 중이라면은 비인칭 주어 there는 there라고 정확히 발음하지 않고 the 정도로 약하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을 하나 더 해볼게요. There were men and women working in the field. men and women이 들판에서 혹은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겠죠. 참고로 이 비인칭 there는 비인칭 주어이지만 주어는 주어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 is를 주어 there 앞으로 보내서 is there a book on the desk? 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고 대답도 역시 yes there is, no there isn'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수명사건, 복수명사건 막연한 새로운 정보라 해야 되겠죠. 이 문장은 어떨까요? There's the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 책이 있어요. The book. 그 책이란 것은 나도 듣고 있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오래된 정보인 거죠. 그래서 the book은 정보의 법칙에 의해서 문장의 앞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The book is on the desk. 그 책은 책상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2문장 차이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벤치 위에 강아지 한 마리하고 2마리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면 there is를 쓸까요? there are를 쓸까요? 여기서는 근접의 법칙에 의해서 뒤에 a puppy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there is a puppy and 2 cats on the bench 하고 단수동사 is를 써주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도 이런 형식의 문장을 약간 불안하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할 때는 권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면 복수명사를 앞으로 보내고 단수를 뒤로 보내서 There are 2 cats and a puppy on the bench 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줄이지 않은 형태의, 즉 그래서 만나는 형식의 there is, there are를 학습했는데 일상의 대화 중에는 당연히 줄임말을 써야 되겠죠. 그때는 apostrophe s, there's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there are의 줄임말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there's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s a puppy and 2 cats on the bench. There's 2 cats and a puppy on the bench. 이렇게 단수, 복수에 모두 there's를 쓰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대화 중에는 미리 앞으로 내가 단수를 이야기할 건지 복수명사를 언급할 건지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일상생활에서는 there's로 통일됐다고 하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의 법칙이 어떻게 도치에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